네, 이제 우리 시장 어떻게 투자하면 지혜로울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래 일단 복귀부터 해볼까요? 시장의 키워드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음식료. 이 AI 데이터 센터 바람 중동에서 불어왔는데 이번 주에 대만 컴퓨텍스 이벤트까지 겹쳐서 기대감이 크죠. 먼저 지난주 소식부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미국이 UAE 아랍에미리트로부터 AI와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를 받는 대가로 아랍에미리트에 미국산 첨단 AI 반도체를 대중 수출하는 합의에 성공을 했고, 이에 따라서 오픈 AI가 이 아랍에미리트에 들어서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을 지원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데이터 센터 붐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안에서는 개별 호재도 있었죠. 자, 한미 반도체와 한화 비전, 나란히 SK 하이닉스와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거래소 마감 이후에 공시를 한 겁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냐 빼냐 차이지 수주 규모는 비슷하고요. 여기에 원전 쪽에서도 또 벨기에가 원전 부활을 선언하고 스페인도 지난달에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으면서 폐쇄하려고 했던 원전 계획을 다시 재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자, 체코 수주가 가시화되려는 그 찰나에 다른 유럽 국가들의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원전주를 향해서도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력도 효성중공업을 대상으로 꿈틀꿈틀거리고 있죠. 지난 거래일에는 특히나 LS그룹들 위주로 강세를 볼 수 있었는데요. 자, 흐름 한번 보시면 작년에 데이터 센터 훈풍이 불었을 때와 상당히 느낌이 비슷합니다. 이번 주 컴퓨텍스 이벤트까지 이어질까요? 자, 이와 별개로 음식료는 또 조금 차원이 다르게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와, 삼양식품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황제주인데 장중에 무려 24%까지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터치해버렸습니다. 하루 사이에 한 주만 갖고 있었어도 20만 원을 벌 수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증권가에선 더 갈 거다라고 말합니다. 최대 한 170만 원까지도 책정이 된 상황인데요. 자, 실적에 MSCI 편입에 줄줄이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신공장이 가동이 되면 그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자, 삼양식품 이대로 더 갈까요? 오늘 같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주를 새롭게 출발하는 월요일인 만큼 일정도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겠죠. 자, 이번 주는 보시면 지난주와 다르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힘을 줘야 합니다. 오늘 당장에 컴퓨텍스 기조 연설은 열리는데요. 누가 오느냐? 바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또다시 출격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대만에서 열리는 컴퓨텍스는 내일부터 23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주 중반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20일자까지 수출입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목요일에는 신규 상장 이슈와 함께 플라이 엑스포, 게임 마니아들의 성지로 꼽히는 이 또 행사가 또 열리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일부 게임주들도 괜찮은 흐름 보였었는데 한 번 더 트리거로 작용이 될지 좀 궁금해지고요. 마지막 23일 금요일에는 우리나라에서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이 예정돼 있고요. 또 미국과 일본이 드디어 3차 관세 협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 관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국내에도 영향이 상당할 걸로 전망되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좀 늦출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정도 파악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 봤을 때 오늘 아침에 또 주목해봐야 되는 이슈는 뭐가 있는지 뉴스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마 내일이 가장 주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죠.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아래로 내려버렸습니다. 기존에 트리플 A였는데 더블 A1으로 낮춘 거죠. 자, 무디스는 이 비슷한 등급의 나라들보다도 미국이 상당히 높은 부채와 이자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미 무디스 이외에 S&P는 지난 2011년, 피치는 2023년에 같은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춘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3대 메인 평가사 모두에서 최고 등급의 지위를 잃게 된 거죠. 그런데 유럽연합과 캐나다, 호주 등은 아직도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 등급이 한 단계 떨어진 상황에서 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성은 좀 확대될 것이란 예측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미국 경제와 또 달러 지위를 놓고 곧바로 맞설 수 있는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또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기재부가 바로 오늘 오전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미국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금융, 외환시장의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컨퍼런스 콜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잠시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간으로 봤을 때 빅 이벤트 바로 이거죠. 자, 엔비디아, 퀄컴 등도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IT 전시회 컴퓨텍스 2025가 내일 대만에서 개최됩니다. 그런데 하루 전인 바로 오늘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기조 연설을 하면서 포문을 여는데요. 자, 이번 행사의 슬로건 AI 넥스트입니다. 그래서 주요 테마가 AI, 또 로봇, 차세대 기술, 미래 모빌리티 이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이에 맞춰서 젠슨 황 CEO도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사 제품 로드맵을 공개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모레죠. 21일에는 기자간담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HBM 협력과 관련해서 어떤 멘트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 국내 기업들 역시도 대거 참석을 하죠. SK하이닉스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HBM 같은 이 첨단 AI 메모리 기술력을 선보일 걸로 전해졌고요. 다만 삼성전자는 컴퓨텍스에 처음으로 전시 부스를 차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불참하는 걸로 전해졌고 대신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참가를 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 파두, 하이퍼엑셀 같은 국내 AI 기술 기업들도 현지 참관객들을 맞이할 걸로 전해졌는데요. 자, 중동에서 불어온 데이터 센터 바람이 컴퓨텍스를 중심으로 아시아권에도 다시 붐으로 본격화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전략 세우러 가보시죠. 자,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은 이렇게 두 분이 계시니까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자, 주말 지나고 왔는데 오늘장 두 분은 어떤 키워드에 눈독을 들이고 계실지 오늘장 키워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또 새로운 업종의 랠리가 시작된다. 좀 궁금합니다. 일단 국내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분석이 많던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시간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만 2011년 S&P가 이제 그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때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그 정도의 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단기 상승에 대한 랠리가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피로감이 좀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뭔가 이렇게 좀 이제 악재가 돌출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조금 지금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한 2650선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게 3월의 고점인데 3월 고점 부분에서 지금 조금 이제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이라든가 금요일 날 시장 흐름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물론 뭐 아시겠지만 이제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역시 이제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중요한 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또 이제 감세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감세안이 예정대로 시행이 될 경우에는 부채가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고를 날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뭐 이렇게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겠지만은 결국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전반적인 영향, 결국 미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르게 되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슈에서 한 발짝 후퇴하게 된 게 결국 국채 금리의 상승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다시금 국채 금리의 상승이 재현된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좀 뭔가 대응 방법을 다시 좀 강구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시장도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막 급하게 오르던 찰나에 이거 맞나 하는데 딱 찬물이 들어오니까 약간 좀 단기적인 파급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우리 조소희 매니저님은 그럼에도 새로운 업종의 랠리를 보자, 다른 걸 좀 보자라는 의미신 것 같은데 새로운 업종, 조선 말고 또 다른 안식처를 찾으셨습니까? 네, 드디어 이제 새로운 또 업종이 또 대두가 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 강등 이슈가 나왔었고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가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별로는 굉장히 강하게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종목이 많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넘어가서 좀 안타깝긴 했는데 이번에는 벌써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프로그램에서 추천을 드렸던 원전주들 2개 종목이 드디어 한 종목은 100%가 넘었죠. 추천드리고.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드디어 지난주에 새로운 업종,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미적지근하고 여태까지 상승해서 시장을 이끌었던 업종군들이 다 박스권 행보했는데 그 2개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뭡니까? 다른 걸 악재를 볼 필요 없습니다. 악재는 뭐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요. 악재보다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종목 2개만 딱 보시면은 아마 금년에 수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다행히도 이번 우리 같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추천드려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항상 악재와 호재는 공존하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안 좋은 것을 보기보다는 좋은 쪽을 보면서 수익을 내면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벽에 또 나온 이슈들 점검하면서 좀 달궈봐야 될 텐데요. 자, 대표님. 네. 이런 악재가 나왔으니 그동안 외국인들이 팔거래일제 한 2조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던 포지션을 좀 변경할 가능성도 우리가 예상은 해봐야겠네요.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는 또 외국인의 그 수급이 약간의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뭐 금액이 규모가 크진 않지만은 일단 그 매수의 연속성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초입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뭐 그런 거예요. 올해 들어서 물론 이제 강하게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사실은 미국 증시가 물론 이제 지금은 관세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하면서 그 이전 지수 때까지 다시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미국 증시가 그렇게까지 뭐 이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올해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고 최근 2년 동안의 흐름과는 좀 다른. 그래서 사실은 뭐
미국 시장에서도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당장 우리나라 이제 서학개미 투자분들께서도 지금 3주 연속 순매도예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 증시에서의 어떤 자금 이동이 뭔가 이제 다른 시장으로 뭐 대표적인 부분들이 뭐 중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어떤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 우리 증시로의 어떤 자금 유입도 그런 부분, 그런 어떤 그 자금 이동의 일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뭐 항상 뭐 얘기되는 거는 고질적인 저평가예요.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이 없을 때는 그런데 이제 좀 사봐도 되겠네 하는 정도의 레벨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장을 짓누르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는 국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더군다나 이제 지금 약달러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 증시를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환율 이런 배경에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우리 증시로의 어떤 자금 유입이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제 지금 초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워낙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가 많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그 포트폴리오를 채우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채우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물론 뭐 하루 이틀 다시 이런 뭐 이슈 때문에 뭐 이런 악재 때문에 조금 매도로 돌아설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과거처럼 매도 일변도의 흐름에서는 조금씩 벗어나지 않겠는가. 그것만으로도 사실 우리 증시에는 상당히 어떤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규모보다는 연속성 차원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유의미하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 외국인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와야 우리 시장이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곳 대만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 주는 정말 대만 컴퓨틱스 열풍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중동에서 AI 데이터 센터 얘기가 조금씩 나오더니 뭐 공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오늘부터 젠슨왕 CEO가 기조연설로 포문을 열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기조연설을 합니다. 기조연설의 주제는 AI 넥스트인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사실 대만의 컴퓨텍스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1981년도부터 진행했던 컴퓨텍스는 대만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있고 컴퓨터 기업들도 있는데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전시하는 그런 전시회였었는데, 이게 지금 부각되면서 전 세계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게 바로 AI였죠. 그래서 이번에도 젠슨왕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실 이제 뭐 AI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AI 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AI 칩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HBM 테스트 통과 여부.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제 미국 관세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수출이 약간 통제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관심 있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하기 위해서 통제를 푼다라고 했는데, 그 관련된 이슈가 세 가지가 아마 이슈가 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 외에도 지금 20일부터 23일까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컴퓨텍스가 진행이 되는데 21일이죠. 그때 이제 전 세계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또 젠슨왕이 관련된 내용들을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기조연설과 그리고 내일 모레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 행사를 통해서 아마 큰 이슈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점검을 해 보시고요. 안타깝게도 삼성전자가 좀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에 자리를 좀 내주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는 뭐 HBM 관련된 칩 관련해서 또 지난번에도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던 2025 행사에서도 HBM4 관련해 가지고 행사에서 이걸 전시를 했었는데, 이번 관련된 내용을 전시를 하면서 또 관련된 내용을 부각시킬 예정이고, 삼성전자에 그동안 투자하신 분들이 한 600만 명이 넘어가는데 HBM
포 관련해가지고 제스랑이 조금 적은 시그널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좀 힘내시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호재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참석은 못해서 아쉽지만 또 주요하게 우리가 챙겨봐야 하는 관전 포인트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죠.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 첫 번째 끓는 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데이터 센터입니다. 사실 이 데이터 센터 바람이 지난주부터 조금씩 느껴졌어요. 따스한 훈풍. 네, 오늘부터 대만 컴퓨텍스 마무리까지 이어질까라는 게 관건인데 일단 한미반도체랑 하나비전에서는 공급 계약도 나왔고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도 이제 다음 주면 나오게 됩니다. 참 타이밍이 여긴 또 좋은 것 같은데 반도체 투자 본격적으로 해봐도 되는 시기입니까? 사실 지금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그 HBM 그 장비 갈등에 대해서는 뭐 이 부분은 약간 좀 논외인데 별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결국 일단 장비 갈등은 좀 봉합이 되는 상황이죠. 네. 뭐 이거는 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중요한 거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장비의 다변화 의지는 확실하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에다 주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세미텍에다 주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고객 다변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쪽이 어떤 비중을 늘린다.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도 나왔지만은 마이크론의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 이거는 양사가 이제 결국은 이 TC본더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도 이제 그 어떤 그 더블 벤더로 가는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는 거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이제 봉합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 이제 반도체 지금 업종을 놓고 본다면은 네. 사실 1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특히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전체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선도를 했다고 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 업종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관세 이슈로 인해서 뭐 장비에 뭐 어떤 그 칩의 선발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한 측면이 있어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실적에 대한 이런 그 어떤 기대감들을 충분히 시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서 가장 이제 뭐 득을 본 회사가 엔비디아라든가 또 이제 네. 미국의 어떤 반도체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AI 칩에 대한 중동 수출 기대감 그것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어떻게 보면 그 AI 칩에 대한 규제 자체 갖다가 다 철폐해 버리고 갔잖아요. 일단 네, 이거 다 난 이거 폐지하겠다고 갔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성과를 얻어냈다고 볼 수 있겠고 또한 최근에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서 나타났듯이 AI 투자는 계속 하겠다. 뭐 계속해서 우려가 했던 부분들이 뭐 이제 경기가 어렵고 또 관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줄이면 어떡하나라는 게 걱정이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는 것들. 결국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시장의 흐름이 여기서 뭔가 꺾이거나 변화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기대감이라든가 우리가 신뢰감을 가지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디램 가격 인상에 동참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금 복수의 보도를 보면은 뭐 특히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뭐 디램, 그러니까 어떤 전통적인 디램 이런 쪽 레거시 쪽에서의 어떤 상승폭이 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또한 관세 역설이에요. 재고를 빨리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니즈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마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 이제 중국의 이관신 정책으로 인한 PC 모바일 업체들의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네. 그러니까 환경이 전반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반도체 업종들 그동안 사실 관세 이슈라든가 것 때문에 좀 눌려 있었는데 이제는 그 눌림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주목할 포인트는 뭐냐. 사실 빅테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1분기까지는 좋다. 그런데 2분기 이후가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관세 이슈가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정말 관세를 네. 얻어맞고 이러면은 실적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관세 이슈가 좀 해결이 된다면은 향후에는 이런 그 빅테크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체들도 실적으로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잡았던 거를 조금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여부, 이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최근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보면은 뭐 충분히 이제는 좀 접근을 해도 되는 그런 어떤 단계에 온 것이 아닌가, 좀 이런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퍼즐들이 잘 맞춰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발이 더해지고 또 컴퓨텍스까지 얹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쭉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 안에서 아팠던 대목들이 다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걸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매니저님께는 조금 다른 결에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데이터 센터 발 하면 시장에서는 반도체, 뭐 원전, 전력, 작년이랑 흐름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이 안에서 굳이 섹터끼리 좀 대결을 붙인다면 어디에 한 표 시장의 투심이 기운다고 보세요? 저는 이 세 개 중에 딱 가운데 있는 원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보다요? 네, 반도체도 좋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사이즈가 앞으로의 계산된 특히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를 보니까 특히 블룸버그 통신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 반도체도 섹터가 굉장히 큰데 원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섹터별로 갈 때 이제 뭐 어떤 섹터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단어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뭐 조방전이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뉘앙스가 방전된 느낌, 좀 힘이 좀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전력도 전력이지만 전력보다 더 매출과 영업이익이 월등하게 뛰어 올라갈 게 원전이라고 봐요. 그래서 조방원 그러면 어감도 꼭 임금님 그저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정말 앞으로의 섹터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조선, 방산 그리고 원전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세 가지 이슈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기후 변화로 인해서 AI 관련 데이터 센터 전력 수급이 필요한데 그거를 어떤 섹터가 대체하냐 이겁니다. 근데 IAEA가 그러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2050년도까지 현재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원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탄소 중립이 목적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뭐 다른 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이 탄소 배출을 안 하기 때문에 키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고 풍력과 그러면은 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느냐. 풍력은 바람이 계속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멈추면은 전기를 얻을 수가 없는 거고 태양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계속 해가 떠 있어야 되는데 이번 그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맨날 비가 오는데 맨날 해가 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를 만들 수가 없지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스페인의 정전 사태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이나 지금 이런 그 풍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정전이 발생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납품할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객사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고객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이미 원전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 쪽에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양이 2년 뒤에 2027년도에 그 스페인에서 1년 쓰고 있는 그런 만큼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꼭 원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원전이 어떤 국가들이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가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블룸버그가 지난주에 조사 발표를 한 내용인데 미국하고 프랑스, 일본 등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하고 경쟁사들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1년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관련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 조금 원전을 좀 줄이고 있는 상태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79년도에 쓰리마일이라는 그 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서 원전이 누출이 되면서 그때부터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를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86년도 우크라이나의 그 체르노빌 사태로 인해서 유럽 많은 국가들이 원전 짓는 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도 그것 때문에 좀 위축이 됐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바로 대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안보 위협 때문에 러시아, 중국의 원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분히 우리나라의 원전이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지난주에 나왔던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전 세계 400개의 원전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큰 원전 같은 경우에 적게는 20조 원이 가장 적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SMR 같은 경우 진행이 되는데 그 400개 중에서 43%가량이 우리나라 국가의 기업들이 계약 체결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이 작년하고 금년부터 지금 원전이 시작되고 있는데 금년부터가 원전 랠리할 수 있는 원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두 분의 결이 상당히 엇갈립니다. 신예로 떠오를 법한 반도체를 보자 아니면 기존의 주도주를 계속 밀고 가자. 조선, 방산, 원전. 자, 두 분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는지 저희 종목을 한번 볼까요? 파크 시스템즈, 두산 에너빌리티, 파크 시스템즈, SK 하이닉스나 그런 TC본도 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더 보시네요. 사실 이제 네.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상황하고 조금 무관하게 예.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전 이 부분에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이제 그 업종 내에서 저는 뭔가 시장의 그 등락에 영향을 덜 받는 주식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은 또 이제 어떤 향후에 또 여러 가지 이런 또 노이즈들이 발생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크시스템즈 같은 종목은 그런 부분들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원자 현미경을 하는 회사인데 뭐 이제 반도체의 미세화가 이어질수록 이 원자 현미경의 채택률이 증가를 하고 있죠. 뭔가 이제 반도체 검사를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측 장비 원자 현미경의 도입이 확대가 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연구용보다 마진이 좋은 이런 산업용 장비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파크시스템즈가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실적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 뭐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해서 주가의 우상향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반도체 업종 내에서 우리가 조금은 이제 그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파크시스템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이슈랑 상관없이 뭔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마치 링고노공업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혹시 대표님 저기 우리 컴퓨텍스 관련해서는 네. 뭔가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역시 이제 그 없을까요? HBM 관련주들에 네.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예요. 네. 뭐 이번에 이제 결국은 젠스망 CEO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HBM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면은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어떤 재료를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이 왜냐하면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었던 상황이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분쟁이 해결이 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반등이 날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 뭐 예를 들면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HBM 장비 쪽, 네, 힌트 얻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은 두산 에너빌리티. 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마지막 거래일에 8%, BHI가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뭔가 구체적인 이유는 딱히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말이죠. 그 구체적인 이유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원전 관련해서 특히 이제 제가 45,000호라고 해서 그죠.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EDF 프랑스 기업이죠. 딴지를 거는 바람에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룸버그 리포트가 주요했던 것 같아요. 블룸버그 리포트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나왔는데 목요일날 저녁에.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전 세계 400개 중에 43%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가격은 완전 바닥입니다.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팀 코리아에서 원천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조정할 때마다 모아가십시오. 야, 조정시 매수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끓는 점 정리해 보고요.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식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급등이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삼양식품 18%, 농심 거의 9%. 어떻게 좀 더 갈까요? 사실 반도체 쪽으로 쏠리면 또 수급 분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이제 그 대장주가 삼양식품이잖아요. 네. 이제 이게 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100만 원을 앞두고 조금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고평가된 것이 아닌가 논란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100만 원이 약간 미끄러지다가 여기서 이제 이거를 갭으로 뚫어버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실적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그 무기로 해서 이제 신고가를 바로 뚫어버린 거죠.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농심이 이제 또 이제 그 제2의 뭐 삼양식품이다 어쩐다 해가지고 주가가 또 오르고 있는데 농심 같은 경우 최근에 또 신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폭발적인 반응, 뭐 메론칩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이제 블랙핑크 멤버들이 그 미국의 그 토크쇼에 나가가지고 이 바나나킥 얘기를 하고 이러는 바람에 어떤 이 다른 나라에서의 어떤 그런 이 기대감들, 뭔가 저거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거죠 이제 분위기가. 이제 그런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식료 업종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음식료 업종 전반에 대한 긍정적 투자 심리가 높아집니다. 특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라면이 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물가가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라면 같은 어떤 식품들의 기대감이 워낙 커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라면은 적어도 라면은 팔릴 것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결국 원화 강세. 이제는 달러 약세 때문에 결국 원화가 이제는 과거처럼 뭐 1,500원 가고 이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컨센서스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은 원자재 가격의 하락 효과를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음식료 업종을 둘러싼 환경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면 사실 삼양식품 농심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업들은 실적이 조금 어려웠어요. 네. 오리온 정도가 선방을 했고 뭐 빙그레, 오뚜기, 뭐 풀무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실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2, 3,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선점해 보는 그런 전략도 저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 전체적으로 1분기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시기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 분 음식료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오리온 힌트 주셨고 삼양식품, 우리 매니저님 야수의 심장이에요. 오리온은 그 대표적으로 이제 조금 기대가 되는 기업일까요? 역시 주가 흐름이 이제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적 자체가 이제는 그 해외 법인의 어떤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뭐 이게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베트남 법인들의 실적 기여도가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외 매출 비중이 68%가 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역시 이제는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작년 3월에 인수한 이가켄바이오의 실적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 그리고 지금 충북 진천을 비롯해서 해외까지 해가지고 약 한 5,700억 정도의 투자를 해서 생산 라인을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향후에 생산 캐파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꾸준히 안정적인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저는 오리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삼양식품 이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7월에 밀양의 이 공장이 또 오픈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산성이 한 40% 올라가고 매출 같은 경우는 60% 정도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많은 분들이 미국 관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라면이기 때문에 라면 객단가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세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미미할까 볼 수 있기 때문에 증권가 리포트는 최대 170만 원까지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는데 타겟 프라이스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삼양식품을 갈 길이 멀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조금 빠질 때 또 삼양식품 한번 노려보시고요. 너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후속주로 오리온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